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3월 11일자 소식지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 부동산 이슈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 면적 22% 저층 주거지 규제 푼다, 층수 높이 제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층 주거지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주거지가 1, 2, 3종으로 보통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1종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조금 다르긴 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2, 3종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1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좀 낮죠. 한 200% 이하 용적률이. 1종 전용 주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100% 이하, 더군다나 건폐율은 50%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이 22%, 즉 5분의 1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 1층, 2층짜리 집 정도 있는 곳들. 근데 이런 곳들이 어디냐? 흔히 서울에서 예전에는 이제 산동네로 불리던 곳들, 좀 구릉지대라거나 이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일종으로 묶여 있고 높이 제한, 고도 제한, 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주거지는 계속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 일종 주거지역들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풀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얘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뭐냐면 서울에도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린벨트가 서울의 외곽 지역 쪽으로 쭉 이렇게 묶여 있어요. 강남 서초도 있고, 그 규제에 대한, 즉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제한도 좀 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확실히 풀린 건 아니고 용역을 일단 준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용역을 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풀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종 주거지역들 같은 경우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주거, 정주 조건이 안 좋아요. 계속해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이게 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투자의 기회죠. 물론 서울 집값이 딴 데보다 비싸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일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싸요.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풀릴 만한 지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그전보다 투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22억 계약 나왔던데 동탄 뒤집은 소문 사실이었다. 화성시 동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101제곱미터인가가 이번에 거래가 22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유명한 아파트 단지 있죠. 강북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레프가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는데 얘보다 평당 가격을 했을 때 더 높게 이번에 매매가 됐습니다. 이거는 GTX A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세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소한 부동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넘어갈게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 내 집 마련 청약 전략 짜볼까. 지난달에 저희가 솔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청약홈이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약 3주 동안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분양 물량은 그 전달인 2월이라든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약홈이 개편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3월 청약이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약 제도가 개편되잖아요. 청약 제도에서 약 14개 정도가 개편입니다. 상당히 개편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소소한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GTX-B 착공 기념식 상반기 전 구간 착공 완료,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18차 민생 토론회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지역에서 이 토론을 했죠.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3월 7일날 일단 GTX-B 착공은 됐습니다. 착공식이 있었고요. 상반기의 전 구간, 지난번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부분에서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중간 지역이 있고, 양쪽 끝, 동서 끝 부분 상당히 길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민자 투자를 갖다 유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민자 투자구간에서 지난번에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통과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민생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이 GTX-B 전체 구간 착공 완료하고 2030년까지 개통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GTX DEF가 아니라 ABC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A는 올해 다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GTX B하고 C 같은 경우에도 28년에 30년까지 부동산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5년에서 6년이면 중기라고 봐요. 장기 아닙니다. 투자할 만한 곳들을 갖다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GTX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서쪽 구간으로는 인천 쪽이죠. 여기로는 인천대 입구역하고 인천시청 부평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동쪽으로는 별내 호평이라든가 마석 지역이 있습니다. 마석까지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동쪽과 서쪽, 왜냐면 중간 지역은 어차피 지금도 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이 GTX 비게텀과 함께 투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서쪽과 동쪽 구간에 대한 관심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 5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GTX B 2003년 개통, 경인선 지하와 2027년 착공이다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전 소식과 조금 다른 게 더 플러스가 있죠. 경인선 지하라는 게 있습니다. 경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 구로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가는 지하철 1호선 노선이죠. 이게 지금 지상에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철도망 전체적으로 지화한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경인선 지화는 2020년 착공은 그 얘기가 아니라 경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약 15km 조금 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교통량이 너무 많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지하로 고속도로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데 그걸 27년도에 되도록 착공하겠다. 실제로 인천 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경인선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했을 때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서 좀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살 사람은 다 샀다. 팔자 매물 다시 8만 건 넘었다. 서울 얘기인데요. 즉 매물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하락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물량이 는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거래량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물량이 보통 8만 건을 갖다가 거래 절벽의 기준으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초반에 부동산이 잠깐 다시 상향을 했었죠. 그때 5만 건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8만 건이 넘었다는데 제가 상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총선 바로 앞뒀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상당히 애매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전망해드린 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PF 같은 것들이 좀 더 하방으로 갔다가 하반기 들어서서 금리나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야 조금 다시 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분양도 지금 적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마찬가지 구축도 매물이 현재로서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강남 3구 모아타운 반발에 서울시 주민 반대하면 추진 안 해 그랬습니다. 모아타운은 뭐 신통계획이라고 해서 소규모긴 하지만은 지역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빨리 빠르면은 2년에서 4년 내에 개발한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표도 계속 되고 있고 이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일종 주거지역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투자하실 생각을 하실 텐데 꼭 살펴봐야 될 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상이 분리되어 있느냐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뭐 다른 고민하는 지점도 많지만은 주상 분리한 게 뭐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같은 지역 안에 상가 건물들이 많다. 그럼 모아타운 지정이나 이런 거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상가 주인이면요. 이거 모아타운 되어갖고 아파트 한 채 받는 것보다 지금 내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임대 수익이 더 나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반발이 많았어요. 아마 이 지역들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상가가 있다라든가 상가 중이라든가 뭐냐면 임대 수익이 올릴 수 있는 다른 것들 뭐 다세대를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모아타운은 노후화된 지역을 계속 개발한 거기 때문에 모아타운 자체가 절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투자 유의점이 있다. 요걸 갖다가 생각해 하셔야 된다. 요 얘기였고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셋값 언제까지 오르나 33주 연속 상승. 최근에 뭐 전셋값 얘기 많이 들고 있죠. 전셋값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전셋가가 한번 훅 떨어졌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상승은 아닌데 문제는 33주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세 자체가 상승을 가고 있다. 더군다나 매매가가 지금 좀 떨어진 상태잖아요. 따라서 갭이 작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갭이 작아지게 되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투자를 갖다가 갭 투자 하게 될 거고 그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투자하시면서 보면 이런 생각하시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전셋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많이 높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세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아름집에서 이슈됐던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 아산 청라병원 의료복합형 고화질 조감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청라에 아산병원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조감도가 나왔고 그에 대한 저희 청라 회원님들의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인 송도 국제도시 GTX B 착공식 오늘 뉴스에 2번이나 다뤘죠. 그 얘기 있고요. 100호 서울대병원 현대건설이 짓는다. 100호 시흥이죠. 100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계속 밀리다가 이번에 현대건설에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편의시설이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서 100호 지역에 좋은 투자 요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정률 및 태종 부산지구 변화 상황. 경기 광주시에 올라오는 글인데 지속적으로 시리즈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 분들이 계속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정률 나와 있고 태전지구의 변화 상황, 건물들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그 진행 정도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제보가 있습니다. 아름집에서 원래 청원성으로 갖다가 반대하고 있죠. 근데 이 글은 청원성 글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청원성 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올라온 글입니다. 안산 얘기인데요. 스마트시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주방에 올라온 글인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된 구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 편의성이 많다라는 글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도로들은 뚫리면은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없을 때보다 편의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체감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경기도 SRT 의정부 연장 등 12개 철도 건설 사업 정부에 건의했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는 이거 건의란 게 이제 중요하긴 하죠. 여하튼 그래도 어떤 철도 건설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경기도에서는 일단 인정한 거니까 정부에서 인정할지 모르지만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또 투자의 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안녕하세요 하남시입니다. 자랑입니다. 하남시 방에 올랐는데 하남시 회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슈가 됐는데요. 하남시의 장점들 같은 것들이 쭉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름 하남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TX-B 인천시청 역사는 복합시설로 구성한다. 인천시청 역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 GTX-B 노선의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철도들이 교차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시설은 딴 게 아니라 역사 안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쇼핑몰 같은 거 같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민기내 예타 통과 완료 이랬는데요. 철도 계획에 확정되고 DF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신경 쓰실 거 아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3월 11일자 아름지 소유지와 관련된 부동산 이슈에 대한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